네, 리짜이밍이 워낙 국제적으로 나대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리짜이밍 보유국이 됐습니다. 예,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를 전쟁 범죄 혐의자라고 규정을 하고 입국하면 체포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인가요? 뭐 다른 거 다 제끼고라도 지금 최강의 반중 서방 국가입니다. 유일합니다. 저 정도 수준까지 반중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걸 상대로 지금 빠락빠락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귀찮게 시비 걸고 있는지, 또 기분 나쁘게 시비 걸고 있는지. 4월 10일 날 엑스메시지, 이게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날인데 뭐 결국 이런 소리예요. 니들 하는 짓이 홀로코스트와 뭐가 다르냐.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2024년 2년 전에 이스라엘군이 이제 진압작전에서 사살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부서진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던져가지고 이제 불도저가 시신을 치우도록 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마치 현재 일인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현재 일인 척하고 포장해서 막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낚였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가발전 열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2년 전인 그 당시에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규정에 어긋난 건 없지만 시신 처리 방식이 온당하지 못했다라고 사실상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즉각 반박을 했거든요. 이 리짜이밍의 이 엑스메시지에 대해서 야, 그 2년 전 일이고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미 사과까지 했고 그런데 그거 왜 지금 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떠버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어요. 4월 11일 날에. 그리고 4월 12일에는 좀 애매하게 이스라엘을 지칭한 건 아닌데 말하자면 전체적인 어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이거 그런 걸 띄웠고 4월 14일에는 또 애매하게 국내의 그 비판 세력 야, 뭐 이스라엘 가지고 왜 자꾸 시비 걸고 그래? 라는 비판 세력에 대해서 오목 좀 든다고 바둑 명인전 혼수드냐? 집안 싸움 집착해서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드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지구 침공 화성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소리겠죠. 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좀 별 요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절대로 그게 요상한 생각이 아니다. 굉장히 계산된 생각이다, 나름으로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형 사고를 쳤죠. 5월 20일 날. 네타냐후는 전쟁 범죄 혐의가 있지 않나? 예, 입국하면 체포할 것을 검토해라. 예, 이 사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탈출 안내 말씀드리고 차분히 가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글로벌 스무드 플로틸라라는 게 이제 모여서 이제 그 가자에 구호물자를 전하겠다라고 이제 가겠다고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저기 보면 팔레스타인 깃발 뭐 이런 거 잔뜩 달고 있고 그렇죠. 저 깃발이 한 팔레스타인 깃발 같은데. 스무드는 아랍어입니다. 그런 이게 인내, 집요를 뜻하는데 팔레스타인들이 자기들의 투쟁 방식을 얘기할 때 이 지구전 방식 그걸 얘기할 때 스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잘 싸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극렬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 430명이 극렬 반 이스라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터키의 마마리스 항구에 집결한 겁니다. 터키가 왜 극렬 반 이스라엘이냐? 에르도간은 자기가 무슬림 업계의 왕자, 제일 중요한 지도자라고 떠벌리면서 저 이상한 독재 정권 비슷하게 해서 터키를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에르도간은 무슬림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정치 선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군사지정학으로 보면 그 위치 자체가 절묘하잖아요. 동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고 러시아나 이런 데서 가스관 다 받아가지고 받아 넘기고 또 아제르바이잔 쪽도 아마 가스관 받아서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이란이랑도 가스 거래를 하고 이란에 가스 거래합니다. 예, 가스를 팔아요. 이란이 그 북쪽까지 가스가 잘 안 올 거예요. 뭐 아무튼 뭐 좀 여러 가지 참 재주가 뭐 많은 사람이야. 예, 그렇게 자기가 이제 무슬림 이 진영의 지도자다. 또 그 새끼 헤게모니다. 이렇게 세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터키는 완전히 옆구리를 밀려나고 이슬람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아랍의 맹주국인 사우디가 이끌고 또 사우디랑 삐걱삐걱하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까지도 같이 해서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이란을 지원하니까
에르도간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이란 전쟁 비판하고 이스라엘 비판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래서 그런 터키의 마마리스 항구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5월 14일 날 소형 민간 선박 30-40척에 나눠 타고 구호물자를 싣고 가자를 향해 출발한 거예요. 근데 가자라는 데가 말하자면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서 구호물자 뿌리고 뭐 자기들 그거 하겠다는 거 말이 사실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5월 18일에서 19일 해안에서 268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배들을 몽땅 납포해서 이스라엘 항구에 억류한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과 갈등이 살벌한 지역이어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명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이 하마스나 이 이란이 어떤 애들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마스가 가자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왔잖아. 그 중에 여릿여릿한 어린 소녀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강간했어요. 왜냐하면 집단 강간했다고. 이게 처녀인데 갇혀 있다가 숨지면은 천국 간다 이거예요. 강간을 해야, 처녀성을 상실해야 이것이 천국을 못 간다 이거예요. 걔들 논리는 그거야. 그런데요, 이란도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번 시위대 여러 명 교수형 목 달았잖아요. 얘들 그 시위대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사형 선고하는데 여자들, 여성들, 이렇게 미혼 여성, 미혼 소녀, 그러면 교수형을 하기 전에 강간을 한 다음에 교수형을 해요. 이런 또라이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리자임한테 묻고 싶어. 뭐 이스라엘에 그 뭐 시체 좀 던진 거 정도, 그것도 저기 그 테러리스트들하고 교전하다가 그 건물은 막 다 부서져 내렸고 그냥 그 아마 층계도 대충 다 뭐 금가고 이랬던 상태인데 거기에서 짱 박혀가지고 총 쏘던 애들 그 숨진 시체를 뭐 열받은 젊은 군인 애들이 어차피 치울 시체니까 밖으로 내던졌다고 그것에 대해서 광분을 할 정도면, 당신은 17 하마스 가자 테러에 대해서는, 혹은 이란의 4만 5천 명 학살에 대해서는 전혀 도덕적인 그런 분개를 안 하나? 당신의 그 리자이밍의 도덕 감정이라는 거는, 혹은 도덕 선동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워. 아주 가증스러워요. 도덕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해. 이게 정말로 참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인데, 지금 17, 18 먹은 여자애를 사형을 선고해서 목을 달기로 해놓고서 그날 밤에, 목 달기 전날 밤에 집단 강간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애들이에요. 얘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절한다니까. 그 사고방식이. 사실은 그걸 지원한다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도주의를 내걸고. 참 나 진짜 깝깝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운 리자이밍 보유국이 됐죠. 스무드 함대 활동가의 대부분 유럽 국적이겠죠. 그쪽에서 모였으니까. 유럽 지도자들이 반발을 했죠. 그래도 영국 스타머 샷다마우스 했습니다. 치코가 석자여서 지금 사임 직전에 몰려 있어가지고 노동당 일부가 이스라엘은 또라이 왕따 국가예요. 퍼라이어 스테이트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공격을 했고, 프랑스 마크롱은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를 했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니도 성명을 발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인간 존엄성 침해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마크롱이나 말로니나 다 국내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국내 정치 중이에요, 이거 지금. 국내에 무슬림 표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독일 메르츠는 이란 전쟁에 관해 트럼프와 쌈박질하느라고 바빠서 침묵이에요. 우리는 무슬림 표도 없잖아. 그런데 리자이밍은 지금도 보셨지만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네타냐후를 전범이라고 규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네타냐후를 체포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무슬림 표를 원수로 안 만들려고 달래려고 쇼를 부리고 있는 마크롱이나 멜로니조차 표를 의식 표심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정치인들조차 네타냐후 전범이야. 입국하면 체포하는 거 검토해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근데 아무 무슬림 표도 없고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는데 혼자 나서서 칼 뽑고서 허공에서 지금 광란의 칼춤을 친 거예요. 혼자 열폭해갖고. 야, 그게 왜 이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일단 이제 국내의 그 친 팔레스타인 활동 단체들, 여기 한국인이 2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2명인가 3명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지.
해외 언론에서는 스무드 함대 참여 한국 단체를 KFFP라고 부릅니다. Korean Flotilla for a Free Palestine. 그러니까 자유 팔레스타인을 위한 한국 구호선단, 한국선단, 한국함대 뭐 그런 소리죠. 주도 단체는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8년사로 보여요. 네, 8년사로. 이쪽에 좀 뭐 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극렬 단체가 있거든요. 노두돌. 여기 정말 극렬한 데예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연대를 일찌감치부터 들고 나왔죠. 여기는 뭐 전쟁 전부터 들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노두돌의 박주연이라고 하는 자가 연설하는 거 보면 이제 연설을 다 하고 나서 뭐 미 제국주의 뭐 이런 거 다 까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미국 시민권자겠지. 그리고 구호를 외치는데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게 이제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밀어버리자라는 소리예요. 바닷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Gaza, Gaza, don't you cry! Palestine will never die!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From the sea to the river, Palestine will live forever!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라요. 8년사가. 이 정도 색깔이 진하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그건 제가 8년사 분들을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짜밍 그 대통령은 이렇게 그 국제연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실 텐데, 예, 밥에 먹는 밥 식당에, 예, 세종로 1번지, 세종로 1번지가 아마 청와대일 거예요. 예. 제가 한참 열받았을 때 택시 타고 어디 갈까요? 그러면 세종로 1번지 갑시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엔. 예, 그때는 혈기가 많았지. 아무튼 거기 뭐 밥집에 불러가지고, 예, 밥이라도 한 끼 좀 베푸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예. 이 리짜밍이 이스라엘 죽이기에 광분하는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제가 리짜밍 씨를 인터뷰를 못 해봐갖고, 예, 이게 뭐 또 인터뷰 한다고 그 양반이 자기 입에서 뭐 진실을 말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추정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란이 자유화되면 중국 폭망, 북한 폭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이란 전쟁의 궁극적 타겟은 중국이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방 반중 국가 중에, 그러니까 서방 국가 중에 반중을 저렇게 내놓고 열심히 하는 나라는 미국 빼고 나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일본 아니야, 한국 아니야, 필리핀 오는 뭐 여긴 서방 선진국이 아니니까 빼고,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야, 유럽 국가들 다 아니야. 없다니까. 즉 그거랑 관계 있다고 봐요. 지금 중국은 트럼프한테 매일 쥐어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연대를 간접적이나마 표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얼마나 불쌍해. 참 진핑이 정말 불쌍하죠. 파나마에서 망신해, 베네수엘라에서 망신해, 이란에서 망신해. 제1도련에선 다국적 연합군 AI 킬웹이 생긴다 그래. 이제 배 띄어서 뭐 밀어붙이는 것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쿠바에서 또 망신살 뻗치고 있어.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 시진핑에 대한 연민과 흠모의 정을 표현하는 수단 아닌가. 두 번째 추정은. 세 번째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리짜밍은 정치적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현실은 현실로 인정해야 되니까. 짐승과 같은 그런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그 코와 이런 귀가 밝은 짐승과 같은. 저 사람의 머리에서는요, 지금 나름 자기의 정치적 본능에 의해서 계산을 때리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개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언론이나 맨날 미국 민주당이나 맨날 그 소리 짓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개피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가 11월 지나면 레임덕 된다. 오케이? 해보지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서도 네타냐후가 비참하게 패배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전망이. 10월에서 총선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의석을 대략 상실할 거예요. 오늘 순간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어요. 네타냐후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한 30-40%가 이탈해버렸다고. 그래서 이란 전쟁이 빛나는 승리로 끝나지 않는 한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어요. 10월에. 그런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빛나는 승리로 끝나?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그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탄도미사일, 핵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그게 힘이 빠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후티나 헤즈볼라 같은 그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이 힘이 빠지고 이러면 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직 10월까지는 5개월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리짜이밍은 생각을 안 할 거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언론사에서, 해외 언론에서. 그러니까 리짜이밍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혹시 이제 팔레스타인 그래도 참 불쌍한데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팔레스타인은 삥바리를 해서 돈을 뜯었잖아요. 70년대. 검은 9월단 테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준 국가대접을 받아요. 72년, 3년이 되면 PLO가. 30년 동안 아라파트의 1인 체제였고 아라파트 체제 아래서 30년 동안 그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받으면서 헌법과 공식적인 그 제도를 안 만들었어요. 결국은 냉정하게 보면 피장사한 거야. 그래서 2인자, 3인자들은요, 욕조에 그 욕탕 크기가 뭐 한 2평 돼요. 아름다운 여성을 여러 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 인간의 나신을 감상해야, 여성의 나신을 감상해야 되니까 진짜 순금으로 도금을 해놨어.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살았었어요. 그 상층부들이. 그리고 여러 차례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그걸 다 노 하고 했다. 왜냐면 자기들 피장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니까. 스스로 팔레스타인이 상당 수준의 자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다 깨버렸어요. 아라파트가 죽고 나서 마수든가 그러고 나서 2000년대 초에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선거하고 그러고 나서 또 헌법 중지 상태야. 그러면서 둘로 갈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PLA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하마스가 있고 하마스가 독하고 청렴해요. 그래서 PLA의 근거지인 요단강 서안 지역도 하마스가 많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자는 그러니까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지중해 쪽 가자, 하나는 요단강 서역. 그래서 그리고 하마스는 자기들을 또 장사를 이란에서 돈을 받아서 장사를 했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는 아니고. 사람들은 전부 약간 머리가 삔이 가갖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죽었거나 뭐 이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발악적으로 싸우다가 죽는 게 인생이고 잔인하게 보복하는 게 삶의 보람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그렇게 튜닝돼 있다고요 지금. 아무도 안 받으려 그러잖아. 아무도 안 받으려 그래요. 왜냐면 받으면 나라가 뒤집혀. 팔레스타인 받았다가 레바논이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무너진 상태 아니에요. 레바논은요 정부가 힘을 못 써요. 헤즈볼라와 헤즈볼라 관련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도 아니야.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90년대에는 쿠웨이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받아가지고 이 중간 관리층으로 썼거든요. 전문직, 의사, 뭐 회계사,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걸 썼었어요. 이제 거기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니까 사우디 사람들도 일하기 싫어하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을 때 쿠웨이트가 무너졌잖아. 그때 후세인 세력에 부역을 해서 쿠웨이트를 이라크로 만들고 반미 기지로 만들자고 날뛴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쿠웨이트에 살던. 그래가지고 다 쫓겨났지. 나중에 걸프 전쟁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엄청난 오일머니가 들어갔고 그 엄청난 국제적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내부가 PLO와 아까도 제가 PLA라 그러는데 PLO입니다. 지금 약간 정신이 몽롱해서 그래요. 내부가 PLO와 하마스로 분리돼 있고 양쪽 다 부패해 있고 하마스는 이란에서 돈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부패돼 있고 그리고 피장사를 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패돼 있고 PLO는 전통적인 그런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부패돼 있고 헌법이 안 돌아가고 제도화가 안 돼 있고 장기 집권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다 이스라엘 때문이냐고. 자치 능력이 없는 게 자치 능력이. 이게 이스라엘 때문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뭐 선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니 째비가 돼야 뭐 자치를 하고 뭐 나라를 만들고 뭐 이러지 스스로가 자기를 오가나이즈를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는요 원래 하마스가 항복을 했었잖아요. 그 항복의 조건이 무장 해제 두 번째로 행정권 내려놓는 거예요.
무장해제 안 했고요. 세금 걷고 행정하는 거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갈등 중인 거예요. 계속 충돌 중이에요, 사실은. 지금 거기에 구호물자를 갖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건 좀 의미가 다르요. 이건 전혀 그렇게 그러니까 순진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한 지지 혹은 지원, 그런 도덕적 분노를 느껴서 지금 광분하고 계시는 리짜이밍의 동기 역시 전혀 다르다라고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뭔가를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